안녕하세요. 투자세상 투자일지입니다. 네, 카스플렉스와 출시 소개 시리즈 1이라는 제목으로 행님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카스플렉스는 2024년 5월 24일 카스파 테스트넷 10일에서 기술적 배경을 가진 사용자를 위한 클로스드 베타를 출시했습니다. 카스플렉스는 고 및 러스트 로드와 호환되지만 10bps로 최적화되었습니다. 지금 카스파가 1bps잖아요. 이제 10bps 최적화됐기 때문에 아마 카스파가 10bps로 이제 그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변형이 일어날 겁니다. 2024년 6월 17일 현재 39,076개의 KRC20 거래와 329개의 KRC20 토큰이 배포되었습니다. 카스플렉스 목표 카스파 이코시스템 파운데이션은 KEF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비영리 기관인 카스플렉스는 OOB와 크리스가 이끄는 제3자 개발자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스플렉스는 카스파에서 새로운 토큰을 출시하기 위한 인프라와 프로토콜을 제공하지만 자체적으로 자산을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개발자가 카스플렉스를 통해 카스파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카스플렉스의 수석 개발자 OBBO는 카스플렉스의 목표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카스파의 첫 번째 생태계 프로토콜인 카스플렉스는 온체인 데이터 기입을 통해 다양한 자산의 발행 및 유통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카스파의 잠재적인 미래 레이어 2 생태계를 위한 인프라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반복이 있을 것입니다. 목표는 아티스트, 음악가, 기업가 등이 BRC20 토큰에서 볼 수 있듯이 UTXO 팽창 없이 디지털 제품을 안전하게 공유하고 판매할 수 있는 앱을 만드는 주요 인프라 중 하나로 카스플렉스를 활용하여 카스파 네트워크 채택을 늘리는 것입니다. 또한 카스플렉스를 카스파 네트워크에서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카스플렉스를 도입하면 카스파에서 레이어 2 솔루션을 향한 발판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크로스 체인 커뮤니케이션 및 애플리케이션의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합니다. 카스플렉스 특징 카스플렉스는 데이터 삽입 메커니즘, 오픈소스, 인덱서, 공개 API라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데이터 삽입 메커니즘은 토큰 및 NFT 발행과 같은 애플리케이션별 사용 사례를 포함하여 블록체인 거래에서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이는 UTXO 팽창 없이 최적화된 데이터 저장을 제공하는 P2SH를 활용하여 가능합니다. 오픈소스 인덱서는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블록과 거래를 스캔하여 거래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동안 적절히 업데이트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개발자는 카스파 네트워크 내에서 KRC20 토큰, NFT 및 기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데이터를 검증하여 즉각적인 온체인 데이터 검색을 보장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카스파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오픈소스 정신과 커뮤니티 중심 개발이며 이러한 사고방식은 카스플렉스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카스플렉스는 누구나 기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소스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카스플렉스를 통해 공개 API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지갑, 잔액과 거래 기록을 가져와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덱서 API는 카스플렉스 API TN11 테스트넷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카스플렉스 API 메인넷은 개발 중입니다. API 엔드포인트는 카스플렉스 설명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카스플렉스 혜택 카스플렉스 인프라는 카스파 네트워크의 게임 체인저로 네트워크에서 더 많은 유형,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KRC 토큰 표준, KRC20 토큰은 카스파 네트워크 내에서 대체 가능한 토큰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 프레임워크를 확립합니다. 카스플렉스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KRC20 토큰을 배포, 주조 및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사용자는 카스플렉스에서 지갑 주소의 KRC20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 지원 KRC721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만드는 프레임워크를 만듭니다. NFT는 주로 소유권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디지털 아트 컬렉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내 아이템, 티켓 및 실제 자산과 같은 다양한 자산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가스 수수료 메커니즘은 카스파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카스플렉스를 통해 KRC20 토큰이 주조되거나 배포될 때 채굴자에게 수수료가 지불됩니다. BRC20 토큰에 대한 배경 정보 BRC20 토큰은 이더리움의 ERC20 토큰의 비트코인 버전입니다. BRC20 토큰은 2023년 3월에 도입되었으며 이더리움과 같은 비트코인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ERC가 이더리움이고요. 비트코인은 BRC의 약자라는 뜻이죠. ERC20 토큰과 달리 BRC20 토큰은 스마트 계약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 토큰은 JSON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을 통해 비트코인 사토시의 1년 번호를 첨부하는 순서형을 사용합니다. 모든 BRC20 토큰은 순서형을 사용하지만 모든 순서형이 BRC20 토큰은 아닙니다. ARC20 토큰은 아토믹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대체 가능한 토큰을 만듭니다. BRC20 토큰과 유사하지만 ARC20 토큰은 토큰을 사토시에 연결하는 반면 BRC20 토큰은 데이터를 사토시에 직접 기록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KRC20 토큰 BRC20 토큰이 추가되면서 비트코인 생태계에 함정이 생겼습니다. 즉, 네트워크 혼잡과 엄청나게 높은 가스 요금입니다. BRC20 토큰과 관련된 또 다른 과제는 많은 UTXO 먼지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성만 가능하고 병합은 불가능합니다. 먼지가 병합되면 자산은 소실됩니다. 이러한 과제는 카스파 네트워크에서 고급 데이터 기록 프로토콜, 높은 대역폭 및 처리량, 효율적인 가지치기 방법으로 인해 제거됩니다. 카스플렉스, 카스파에서 토큰을 발행할 때 가스 수수료는 낮게 유지됩니다. UTXO는 언제든지 전송되거나 병합될 수 있으므로 비트코인에서 볼 수 있는 UTXO 팽창이 제거됩니다. 카스파의 가지치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카스미디어 기사에 방문하세요. 순서형과 유사하게 KRC20 토큰은 JSON 페이로드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순서형과 달리 이들은 JSON 페이로드를 온체인에서 구조에 임베드합니다. 데이터가 온체인에 저장되므로 토큰 잔액은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컴파일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KRC20 토큰과 관련된 기본 작업에는 배포, 주저 및 전송이 포함되며 KIP9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카스플렉스 팀이 이룬 중요한 업적은 KRC20 토큰을 랩핑할 필요가 없고 러스트 카스파에서 부분적으로 설명된 카스파 거래 PSKT를 지원하기 때문에 카스로 직접 수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스트 카스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러스트 카스파에 대한 카스미디어 기사과 카스미디어를 참조하세요. KRC721 토큰 KRC20 토큰을 사용한 비문은 KRC721 토큰이라고 알려진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KRC20 토큰은 온체인에 기록되지만 사용자는 저장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KRC721 토큰의 경우
IPFS에 메타데이터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는 이더리움의 ERC721 토큰과 유사합니다. 배포 모드 카스플렉스로 KRC20 토큰을 배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트 작업을 활용하는 페어민트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토큰을 예약하지 않으며 공급 한도 이하의 모든 민트 작업이 허용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개발자가 민팅 전에 지갑 주소의 특정 금액을 할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 계약보다 더 나은 이더리움과 카스파에서 토큰을 발행하는 것의 차이점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스마트 계약의 기능과 디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 계약의 기능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블록체인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ERC20은 스마트 계약이고 유니스왑과 같은 분산형 거래소 렉스는 코드 조각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입력 데이터, 논리 처리 및 출력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입력 데이터는 스마트 계약의 지침을 보유하고 논리 처리가 가상 머신처럼 작동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고 출력 데이터는 실행 후의 최종 데이터 상태입니다. 카스플렉스를 사용하면 입력 데이터가 온체인에 추가된 다음 일련의 프로토콜을 통해 보호됩니다. 여기에는 가상 머신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스마트 계약보다 구현하기 쉽습니다. 카스플렉스는 경쟁하는 스마트 계약이 아닌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여 보완한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스요금 가스요금을 도입하면 카스파 채굴자에게 지불되는 금액이 늘어나고 카스파 네트워크의 불필요한 혼잡이 줄어듭니다. KRC20 토큰을 배포하는 최소 수수료는 1000카스고 KRC20 토큰을 주재하는 최소 수수료는 1카스입니다. 예약 목록 카스파 네트워크의 미래를 살펴보면 KRC20 토큰을 만들 때 일부 토큰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미래의 카스파 네트워크에서 거래될 수 있는 이미 인기 있는 토큰 이름이 포함됩니다. 전체 목록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카스플렉스 Q&A 2024년 5월 5일 제이슨 박사는 카스파 차이니스 커뮤니티의 일환으로 트위터에서 AMA Ask Me Anything을 주최했습니다. 그는 카스플렉스의 책임자와 대화하여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하고 플랫폼과 관련된 사용자 질문에 답했습니다. 제이슨 박사의 트위터 질의응답 세그먼트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카스플렉스에서 데이터는 어떻게 인코딩 되나요? 답변 카스플렉스 데이터는 JSON으로 인코딩된 다음 ASCII를 통해 체인에 업로드됩니다. 사용자는 카스플렉스 프로토콜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나요? 답변 사용자는 웹 및 브라우저 확장 지갑을 통해 카스플렉스 프로토콜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토콜이 오픈소스이므로 사용자는 카스플렉스 API와 통합하기 위해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프로토콜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제공된 API를 사용해야 합니까? 아니요. 프로토콜은 오픈소스이므로 사용자는 자체 인덱서 및 노드를 사용하여 자체 API를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카스플렉스의 주요 개발자는 누구인가요? 카스플렉스의 주요 개발자는 OPB와 이고 X 계정은 카스플렉스입니다. KRC20은 스마트 계약 프로토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계약과 동일한 기능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스플렉스는 KRC20 및 또는 KRC721 토큰을 위한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고 있나요? 아니요. 카스플렉스는 자체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몇 가지 예시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러한 토큰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특정 지갑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사용자는 새로운 토큰을 보관하기 위해 특별한 지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카스플렉스에서 지갑 주소에 KRC20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각 개발자는 카스프렉스 API를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카스프렉스의 오픈 베타 출시는 카스파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 기존비적인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향후 레이어 2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 가능 및 대체 불가능 토큰을 주주하고 배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카스프렉스 팀은 카스프렉스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요약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카스파의 기술적 이점을 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점은 카스프렉스를 통해 더 많은 사용자가 모호한 기술 전문 용어 대신 앱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카스파의 최첨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용자가 카스파로 유입될 것입니다. 또한 로드맵은 카스프렉스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미래 방향을 보여줍니다. 카스파 KRC20 베타 출시 사후 분석. 카스프렉스는 2024년 6월 30일에 KRC20 베타를 출시했습니다. 카스파 메인넷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보안과 운영을 유지했지만 카스프렉스의 KRC20 구현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확인 시간이 더 길었고, 일부 커뮤니티에서 구축한 애플리케이션은 증가된 처리량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거래 비용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능은 카스프렉스의 KRC20 코딩에 내장되어 있지 않아 KRC20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의 프론트엔드 수정 사항이며 카스파 메인넷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메인넷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RPC가 잔액을 로드하지 않아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RPC를 사용하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RPC는 리모트 프리슈드 콜의 약자로 애플리케이션이 블록체인 또는 DAG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입니다. 작은 UTXO 값이 대량으로 메모리 풀을 막아서 더 높은 수수료가 필요해서 많은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특정 도구는 각 거래에 별도로 추가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해서 많은 양의 작은 UTXO가 메모리 풀을 막았습니다. 이 혼잡으로 인해 많은 거래가 더 높은 수수료가 필요해서 지연되거나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KIP9 카스파 개선 자한 9의 실수 때문에 블록당 약 40개의 거래만 처리되었고, 러스트에서 사용 가능한 블록당 200개 이상의 거래에 대한 예상 용량과 비교되었습니다. KIP9 카스파 개선사항 9는 유기적 및 적대적 설정 모드에서 UTXO 집합의 성장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한은 상대 팽창 공격을 제한하는 거래 비용 또는 대량 함수를 도입했습니다. 카스프렉스 프로젝트와 관련이 없지만 카스파 핵심 커뮤니티 개발자 중 일부는 출시 기술적 측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레딧을 통해 카스파 커뮤니티 개발자 샤이는 그보다 더 미묘합니다. KRP9은 이러한 많은 트랜잭션이 포함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네트워크를 지속적인 스토리지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대신 일시적인 혼잡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혼잡으로 인해 서비스 거부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트랜잭션 선택 논리가 아직 대량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수정하면 수수료 1카스만 지불하는 1700개의 대량 트랜잭션은 메모리 풀이 채워지더라도 우선순위가 매우 낮아집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스프렉스 팀은 테스트넷 11에서 KRC20 기능을 테스트했는데 이는 CPPS로 거래를 처리했습니다. 이는 현재 메인넷보다 높습니다. 테스트넷의 처리량이 증가하면 거래를 따라잡을 수 있고 위에서 설명한 문제를 가릴 수 있습니다. KRC20 베타 출시 문제가 발생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개발자 마이클 슈튼과 팀은 이미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깃허브에서 카스파 지갑이 거래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mempool에서 수수료로 간단히 대체, 서튼은 이 솔루션이 쉽고 며칠 안에 출시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빠르게 해결하네요. 커뮤니티는 아래 트윗에서 볼 수 있듯이 카스파 개발팀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 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KRC20 출시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타 테스트 출시는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고 메인 출시 전에 버그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KRC20 출시는 카스파 네트워크의 많은 인지도와 거래량을 가져왔습니다. 코인덱스에 따르면 2024년 6월 30일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카스파의 24시간 거래량은 카스가 사상 최고치 올타임 하이인 0.20에 도달한 후 이었습니다. 출시로 인한 팽창에도 불구하고 카스파는 채굴자에게 수수료로 1.9M 카스를 지불했습니다. 출시를 통해 엄청난 거래량을 생성한 것 외에도 카스파 메인넷은 100TPS 이상의 거래 처리량에 도달하는 기술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카스파 개발자 샤이 출시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KRC 네트워크 예상대로 베타 첫날에 미친 사용자 참여로 인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만족스러운 점은 카스 메인넷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100TPS 이상의 부하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샤이의 해설 외에도 카스파의 핵심 커뮤니티 개발자인 마이클은 출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며 그 상황과 관련된 일부 엔지니어링 과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혼잡해지면, 즉 수수료 시장에 진입한다는 의미, 적절한 수수료 관리 툴이 없으면 많은 생태계 도구, 거래소, 지갑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핵심 합의 엔진과 노드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으므로 이는 짧은 시간 내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외부 과제입니다. 슈트는 또한 트위터 X AMA를 통해 KRC20 출시에 대한 사용자 질문에 답했습니다. 더 관련성 있는 질문과 답변 중 일부는 아래에 전체적으로 다시 게시되었습니다. 지갑 간의 카스 거래는 취소되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메모풀에 보관됩니까? 답변: 좋은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드는 트랜잭션을 꽤 자주 만료합니다. 그러나 RPC 연결을 가지고 있고 직접 TX를 제출한 노드는 현재 내그에 수락될 때까지 TX를 보관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해당 노드를 다시 시작해야만 정리됩니다. 왜 이런 팽창이 테스트넷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테스트넷을 충분히 주의 깊게 추적하지 못했지만 테스트넷 11의 BPS가 더 높아서 처리 속도가 더 빠르고 이 테스트가 메인넷 출시 시에 최대 부하를 에뮬레이트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탕쟁 거래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수수료가 너무 높지 않습니다. TX가 메모풀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기합니다. 토큰이 테스트넷에서 주조되었기 때문에 테스트넷에는 이를 처리할 만한 충분한 처리 능력이 없었나요? 답변: KRC20 베타는 메인넷에 있습니다. 메인넷에 올라가면 테스트넷과 전혀 상관이 없고 진짜입니다. 탕진과 같은 지갑 제공자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동적 수수료를 허용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답변: 네, 이는 지갑이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핵심 개발 측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기능을 개발해야 합니다. 1. RPB 수수료로 대체. 새 거래의 수수료가 더 높으면 멤풀이 이전에 제출한 거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
2. 동적 수수료 추정. 카스파에 KRC20를 두는 것이 좋은 생각이었나요? 답변. KRC20는 현재의 합의 규칙을 사용하므로 네트워크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수수료 시장을 만들고 관련 문제를 밝혀내는 것은 전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저의 겸손한 의견으로는요. 또한 슈트는 여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스크린샷을 공유했습니다. KRC20 베타 출시에 대한 유익한 설명을 들어보세요. X가 호스팅한 라이브 녹음 블록체인 잡담 KRC20 베타 출시가 순조로웠나요를 공유했습니다. 카스프렉스의 공식 X 계정을 팔로우하여 카스프렉스의 진행 사항을 계속 확인하고 다음 웹사이트에서 카스프렉스 프로토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되게 좋은 그런 유익한 정보를 주셨고요. KRC20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카스파 메인넷하고는 전혀 이 관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또 새로운 생태계를 이제 한번 추구를 해보려고 베타, 그러니까 연습용으로 한번 해본 거고요. 나중에는 정말 메인넷에 한번 올라가 보면 그때 10bps가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또 기대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카스파의 새로운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